진학 나침반 강의를 맡게 된 논산대공고등학교 교사 임금림, 강성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선택과 대학교 선택을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듣게 되시는데요. 총 3부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늘 1부 강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대입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겁니다. 어떤 전형을 어떻게 뽑는 건지, 나는 어디에 적합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다가올 입시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입시, 2021년 입시, 2023년 입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중점 사항은 뭔지를 먼저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 2023년도 대입에 대한 내용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전형이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입 전형의 이해입니다. 이 표 안에서 보시면 크게 4가지 전형이 있는데 강성준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 즉 정기고사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때부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에 대한 등급의 100분위에 대한 차등으로 되고요.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성취도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존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석사 등급 9등급으로만 환산해서 정량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바뀌는 것이 과목별 세특이 정성평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 성적과 그리고 교과 성적에 대해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요. 수능 최저는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의 등급의 단순 합으로 최저가 넘으면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합으로 교과 전형의 합격자가 당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거예요? 네, 내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바로 우리 학교처럼 저희 학교처럼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진학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좀 더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3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교과 활동, 교과 기반한 비교과 활동. 여기서 교과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비교과라는 말이 낯설죠. 비교과라는 용어는 보시다시피 이상하게 떴네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뜻하는 이 4가지 활동과 교내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활동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과 활동이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과 활동은 성적을 또 말하는 것이냐? 성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교과 활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수행평가 활동 수업 발표 내용 독서활동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고등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선생님께서 내신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조금 유리한 전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성평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저희한테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격생들도 종합 전형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종합 전형에서 강한 이유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교과 활동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수업과 활동형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거에 대한 세특 기록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과 다양하게 학생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연구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한 비교과 활동에 알차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논술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 논술이라고 하면 사실상 좀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뭐 대학교 내용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내에 있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각 대학교에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수능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다 싶은 것들을 대비하는 그것들을 풀어내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과 역량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운 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배웠던 그 각 과목들의 역량과 그것들을 내 생각대로 풀어낼 수 있는 논술 역량, 그리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 전형을 살펴볼까요?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수능 100%, 정시 전형하면 수능 100%라고 아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다가올 입시에도 수능 100%가 될지, 수학 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100%가 될지는 조금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수능 성적을 나타내는 수치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받았는지 중학교 때 원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셨다면은 고등학교에서는 표준 점수라는 것이 새롭게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라는 것은 난이도가 과목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표준 점수와 상대평가를 나타내는 이 백분위 두 가지 점수를 가지고 넘어가네요. 두 가지 점수를 가지고 수능 성적이 나오고 이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선생님 여기서는 전국 대학 모집 인원의 변동인데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먼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6,580명이 줄었는데요. 이 수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시 수능 위주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실 거예요.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주력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0명이 줄은 건 저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걱정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 다음 분석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에 대한 모집 인원 변동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45.5%에서 36.77%로 감소했어요. 감소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감소했다라고 하더라도 36.77%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뽑는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과 전형, 그 중에서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늘리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정시도 확대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시 인원도 늘어야 되고 교과 인원도 늘어야 된다면 이 부족한 인원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가장 인원수가 많았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인원들을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은 것이지 하시는 분들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인원을 줄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듯이 서울 15개 대학에서는요. 교과 비율이 8.39%에서 11.86%로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역균형으로 학생들 교과 전형을 지역균형, 지역에 할당하는 지역균형으로 모집을 하라라는 의견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수능 위주가 30.54%에서 38.63%로 큰 폭 상승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능 위주라고 하는 것이 38.63%라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수능의 중요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이 표는 서울 15개 대학교의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위주로 반영이 되었다면은 교과 플러스 서류라는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서류라는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비교과 활동이 포함된다는 소리가 되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그 교과에서 서류가 반영되기 때문에 진짜 교과 전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섞여 있는 교과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약간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대두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예요. 여러분들 수능 최저가 각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만만치 않게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좀 높은 학교는요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만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아쉬운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수능까지 준비를 반드시 해서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성취 수준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능에서 단순히 정시 비율만 수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수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2023 대입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자, 이것은요,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요, 세계 영역 2등급 이내였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세계 영역 3등급 이내라는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서울대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안은 세계 영역 2등급 이내입니다. 그것이 세계 영역 합의 7등급 이내라고 바뀌었습니다. 쌤, 어떻게 좀 완화됐다는 느낌 좀 드시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세 개 영역 이상 2등급이네. 그럼 세 개의 영역을 합쳤을 때 6등급이 되겠네요. 그럼 모든 과목들이 2등급 이내에 들어가면서 합쳤을 때 6등급이 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밑에 있는 문구를 봤더니 세 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이네요. 6이 아니고 7이네요. 이렇게 보면 완화된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역들이 모두 다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2등급을 초과한 뭐 3등급, 3등급, 1등급 이런 경우에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완화 조건이 맞겠네요. 네, 굉장히 완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좀 자기가 어려워하는 과목을 다른 잘하는 과목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과평가 활용 전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기존에 정시 모집이 그냥 일반 전형만 있었던 서울대에서 올해 수정안을 냈습니다. 정시 모집에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수능만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능 60점과 교과평가 40점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도 역시 존재하는데요. 수능 100%가 1단계에서 들어가지만 2단계에서는 교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20점의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쌤이 보시기에는 교과평가라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내신 성적이 또 들어가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평가에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두 번째는 교과목 학업 성적. 그러면 또 내신 성적일까요? 한번 평가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표 비율을 고려한다고 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또 강조되고 있군요. 이 세 가지 영역을 교과평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교과평가가 들어가면서 이건 물론 서울대의 대입인데요.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다른 대학교도 이제부터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3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신 석차 등급으로만 대학을 가는 그러한 전형이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충분히 이제 내신이 좀 어려웠던 우리 학교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전형이 되었다. 또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교과 전형이 확대됐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1부 강의의 요약을 딱 잘 해주셨네요. 다음 강의 2부 때는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사례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 3부는 어떻죠? 마지막 3부는요. 정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거 보셨죠? 정시도 이제는 정시 공부만 잘해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정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3부를 보시면서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2부, 3부에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논산대구고등학교 교사 강성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